오늘은 사주를 해석할 때 천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지지를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명리 선생님들이 사주가 천간이 더 중요하냐 지지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사주 볼 때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런데 두 개 다 중요하죠. 천간도 이렇게 중요하고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천간과 지지가 조합돼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중요하고 어느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천간도 중요하고 지지도 중요한데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이 사주 해석을 할 때 주도적인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뭐 천간은 중요하고 지지는 중요하지 않다든가, 또 지지는 중요하고 천간은 중요하지 않다든가,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중요한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주도적인 위치에서 사주 해석할 때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그것을 살피는 것, 그것이 사주 해석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사주를 해석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을, 사주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모든 명리 선생들이 천간은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다,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뭐 그냥 명리에 조금만 입문해 있는 사람도 이런 말은 알고 있고, 또 명리를 좀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천간은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사주 해석을 할 때 천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천간은 생극재화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형충회합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간은 생극재와 지지는 형충회합, 또 뭐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이런 말도 하고, 또 천간은 이상이다 지지는 현실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주 해석에 큰 원칙을 세워놓고 보통 사주를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런 천간은 생극재화로 보고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본다든가, 천간은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라든가, 뭐 또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라든가, 이런 말들은 뭐 웬만한 명리 선생님은 다 한단 말이야. 하면서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실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지 않고 이 말들의 의미를 모르고 사주를 가르치거나 또는 사주를 푸는 명리 선생들, 뭐 배우는 학생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배우는 선생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특히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기준으로 용신을 정해서 사주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업부법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특히 명리를 가르치는 명리 선생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주 이 명리학계에서는 업부 이 형태로, 일간이 강하면은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살이 용신이 되고,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된다 하는 그게 업부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사주를 본 사람들, 이게 이제 명리계에서 거의 대부분이죠. 뭐 90%가 넘죠. 대부분 이 방식으로 사주를 본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천간은 생극재화로 본다든가 지지는 형충합으로 본다든가 하는 말을 말이야 알고 있죠. 또 천간은 이상이라든가 지지는 현실이라는 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늘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은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전혀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대부분, 그러니까 억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주를 해석합니까? 자, 일간과 일지, 그러니까 일주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형충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주 볼 때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 같으면은 을목이 일간이니까 을목에 대한 속성, 뭐 을목은 7.8기라든가 유순하다든가 인내심이 있다든가 부드럽다든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일지는 뭡니까? 사화는 이제 상관이니까 뭐 굉장히 사람이 까칠하다든가 융통성이 좋다든가 재치가 있다든가,
사주가 뭐 창의력이라든가 굉장히 그 공격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해요. 그러니까 일주 해석에 굉장히 치중을 합니다. 대부분의 명리가들이 사주를 보러 가면 사주를 봐주질 않고 일주 해석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 해석은 결국 뭡니까? 기륭성패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주를 보면 그냥 기껏해야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좀 굉장히 러프한 그 관계가 되지만 육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만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뭐 갑진년이 어떻게 된다든가 을사년이 어떻게 된다든가 또는 과거에 뭐 계면년은 어떻게 했다든가 이민년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간은 이상이다, 지지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천간은 생극제화로 사주를 봐야 되고 지지는 형충이합으로 봐야 된다는 말들을 알아요. 알지만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이런 말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논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이런 말들은 굉장히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많이 하죠. 하지만은 실제 사주를 볼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일주 해석에 치중합니다. 첫 번째 일주 해석에 치중하고, 두 번째는 지지에 있는 형충회합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주 해석에 치중하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것이 지지의 형충회합으로 사주를 본다는 것은 단식으로 사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주 전체 구조를 파악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명리 선생이 사주를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인이 사주를 볼 때는 지지밖에 안 봅니다. 천간의 생극제화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천간은 생극제화로 봐야 되고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봐야 되는데, 이 지지의 형충회합만 치중해서 이거는 단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 사신형을 했다든가 사유합을 했다든가 운에서 축이 왔을 때 축미충을 한다든가 인목이 운에서 오면 인신충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 형충회합 중심으로만 사주를 봐요. 그리고 천간에서 일어나는 생극제화를 거의 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잘 안 맞고 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거지만은 배우기가 매우 어렵죠. 결국은 사주는 사주 팔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지의 형충합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주에 그냥 한 30% 정도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일주에다가 플러스해서 지지의 형충합을 중심으로 지지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주 해석이 단식 해석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를 외우는 거예요. 아니면 신살 같은 거, 뭐 이상한 공망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그게 중심이 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공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지만은 공망이 사주에, 그래도 이런 신살이죠. 신살이 사주의 전면에서 모든 걸 주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주 팔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살로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일주로까지 해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주를 제대로 정확하게 못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배우는 분들도, 명리를 배우는 분들도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암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매 건건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지에 묘가 와서 월지 유금을 묘유충 하면은 뭐가 되고, 뭐 축이 와서 축미충을 하면 뭐가 되고,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면 신사를 다 외워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굉장한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현실에서 사주를 가르치는 많은 명리 선생들의 현실의 현상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명리 선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의 생극제화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간은 생극제화로 봐야 되고 지지는 형충합으로 본다든가, 천간은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천간에 일어나는 생극제화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인상생, 우리 보통 말하면 관인상생과 정관패인 이런 것들을 전혀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걸 알고, 지지에서 정관과 인수가 있으면은 그것도 그냥
관인상생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있고 여기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관경관이라 그래버려요. 이런 케이스도 지지에 일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것들도 생극지화로 봐버리고 천간에 있는 것도 형충합으로 보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경충, 을신충, 병림충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다 천간을 생극지화가 아닌 형충합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충이라는 말,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천간에 원래 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생극지화로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 자체는 이미 은연중에 천간도 생극지화로 보고 있고, 지지에 이런 것들도 있으면 아, 상관 옆에 정관이 있네, 상관 경관이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뭐 여기 토가 있고 유금이 있으니까 아, 토생금했다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명리 선생들이 이렇게 사주를 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간은 생극지화라든가 지지는 형충합 또는 천간은 이상이라든가 지지는 현실이라든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러면서도 사주를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는 형태가 일주 해석에다가 지지의 형충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천간에 일어나는 생극지화는 전혀 무시하고 안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주 해석이 절름발이가 되고 전체 사주 구조에서 뭐 한 30% 정도만, 그것도 잘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천간은 이상이라든가 지지는 현실이라든가 또는 천간은 생극지화로 봐야 되고 지지는 형충합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간과 지지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거, 이거를 살펴야만이 사주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이런 맞는 말이죠. 천간은 이상이 지지는 현실이다 이런 말을 현대 명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최근에 이런 말을 막 들어가지고 이제 듣게 됐죠. 근데 저는 이런 말보다는 이제 책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천간은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라는 말이 지금 명리가들이 많이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자평진전이나 삼명통해나 연애자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에 보면 제 대표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천간은 상이고 지지는 형이다. 이 말이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천간은 상,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죠. 그런데 지지는 형이니까 구체적인 물질이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천간은 상이고 지지는 형이라는 말을 완곡하게 해석을 해서 천간은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천간은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그 출처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를 모르고 그냥 막 이런 말을 써요. 뭐 그러나 그것이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이제 명리를 하시는 분이면 출처를 알아야 돼요. 그 말에, 그래야 그 말이 신빙성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천간은 상이고 지지는 형이다 또는 천간은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다 하는 이것이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용어란 말이에요. 말들이죠. 명제죠. 하나에. 그러면 이 관계, 천간은 상이고 지지는 형이다, 여기에서 천간은 이상이고 지지는 현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천간과 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한번 결론을 내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천간 중심이냐 지지 중심이냐, 그건 뒤집어 말하면 천간이 중요하냐 지지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할 때 둘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둘 다 중요한데 누가 더 주도적이냐,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 문제죠. 그랬을 때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천간은 상이고 지지는 형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평진전에서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간이라는 것은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관리라면은 지지라는 것은 임지, 그 관리가 부임하는 임지라든가 보직, 업무죠, 업무,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이 과거에 급제해가 있는 그 공무원들 또 관리들이라면은 지지라는 것은 그 관리가 부임하는 임지라든가 그 관리가 수행하는 업무, 그러니까 보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변방에, 국가의 변방에 어떤 영지가 있는데 새로운 관리가 부임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면 그거는 외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뭐 도둑놈이 들끓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에서 황무지 상태죠. 거의. 또는 뭐 어떤 사막 같은 게 영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막 자체로 있는 그 영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그런데 그 자체의 사막에 관리가 부임함으로써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농지로 개량할 수도 있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로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관리가 부임함으로써.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지지를 사람들은 해석할 때 지지의 형충합에다가 치중을 하지만은 천간이 없는 지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업무를 예를 들어 보직이라고 했을 때 격리라는 업무가 있다면은 이 격리 업무가 업무 자체는 있는데 그거를 수행할 직원이 없다. 그러면은 그 업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수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그 업무가 계산이 되고 세금이 납부가 되고 급여를 지급하고 경상경비가 지출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은 관리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거거든요. 유의미한 어떤 그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있으므로. 그 말은 천간이 존재해야만이 지지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결국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지라는 것은 천간의 어떤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천간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친다면은 천간이라는 것은 지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 거울인데 천간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얼굴이 뭐 눈이 하나 없다든가 코가 없다든가 그렇게 되면 거울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춰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얼굴이 찌그러진 얼굴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잘생긴 배우라면은 그 배우의 얼굴이 또 거울에 비춰져요. 그러면 거울이 좀 삐뚤삐뚤해요. 그냥 거울이 좀 깨져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명한 잘생긴 배우인데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은 좀 찌그러지고 못생긴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실제 이 배우는 멀쩡하죠. 잘생겼죠.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지지는 천간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거울이라는 것은 좀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천간의 모습을 거울이 깨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정확하게는 못 보이지만 천간 자체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간이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죠. 잘생기면은 거울이 조금 뭐 해도 그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이 외견적으로 보여질 때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죠. 다만 이 유명한 배우가 거울이 좀 금이 간 거울에 비춰지면은 그 모습을 완벽하게 못 보여주는 그런 면은 보이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천간과 지지의 관계라고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는 천간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천간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고 천간을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이런 관계도 있지만은 지지에 있는 형충합 이것은 천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나 충이나 회나 합을 하게 되면은 천간의 일에 지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천간에서 일어나는 생극제와는 지지에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 관계가 천간과 지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것이 결국은 천간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기륭성패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천간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죠. 천간이 거울이 아무리 훌륭한 거울 그러니까 깨끗한 최고급 거울이 있을지라도 천간에 있는 사람이 코나 눈이 없다 그러면 여기 비춰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천간에 있는 사람이 뭐 팔이 없다든가 손이 없다든가 눈이 없다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은 거울이 아무리 최고급 거울일지라도 비춰지는 모습은 눈이 없는 사람 또는 코가 없는 사람이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생극제와 천간에 일어나는 어떤 글자가 합이 되거나 극이 되거나 뭐 생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극제와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에 되면 그거에 닿는 극됐거나 깨져 있는 그 모습이 지지에 보여지기 때문에 천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천간이 모든 이 모습을 사주의 모습을 구현하는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사주에서 주도하느냐 그럴 때 천간이 주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천간과 지지가 서로가 모순될 때 있잖아요. 지지에는 형충을 해가지고 엉망이 됐을 때 천간은 생극지화가 잘 돼가지고 아주 바람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천간을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울이 아무리 완벽한 거울이 있어도 천간에 있는 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거울에 찌그러진 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간에 거울이 조금 최고급 거울은 아닐지라도 조금 흠이 있는 거울일지라도 한 모서리가 깨져 나가는 거울일지라도 천간에 있는 모습이 좋으면 비추면 다 비추어지잖아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천간을 주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서로가 모순된다면 그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천간과 지지가 모순될 때는 천간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생극지화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격국의 성패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생극지화를 우선적으로 보라는 말은 격국의 성패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가 모순될 때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에 지금 제가 옮긴 거는 산명통회에 있는 옥정오결, 산명통회 옥정오결이라는 산명통회 10권입니다. 10권에 옥정오결 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간은 전론 생극지화, 그러니까 천간은 오직 생극지화로 논하고 지지는 전취 형충파해, 그러니까 지지는 형충파해로 해석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주를 간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산명통회 자평진전 얘기가 아니고요. 산명통회 10권에 있는 옥정오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이 말들의 근거가 어디냐면은 이런 내용이죠. 천간은 상이고 지지는 형이에요. 그 말은 천간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사주의 기륭성패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지지가 아니고 천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천간은 상이고 지지는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천간은 이미지고 이상이고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지지는 현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지의 형충회합만 해석하는 거예요. 일주에다가 지지 형충회합 이런 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죠. 천간에 상이 찌그러져 있으면 거울이 지지에 있는 거울이 아무리 또 천간 지지가 황무지라면은 황무지일지라도 천간에 유능한 관리가 천간이라 그랬잖아요. 부임하면 이게 옥토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오지 않는 천간, 이게 아무리 비옥한 땅일지라도 관리가 오지 않으면은 이건 황무지가 되고 홍수가 나고 도적대가 들끓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간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항상 천간은 생극지화를 보고 지지는 형충합을 중심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천간과 지지가 서로가 모순된다면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는 천간에 일어나는 생극지화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격국의 성패죠. 격국의 성패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면은 천간이 중심이냐, 사주 해석의 천간이 중심이냐, 지지가 중심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천간이 주도하는 것이죠. 둘 다 중요합니다. 천간도 중요하고 지지도 중요한데 주도하는 것, 사주 해석을 주도하는 것은 천간이 중심이 돼서 해석이 돼야만이 문제가 없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격국의 성패를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해야 오류가 적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를 해석할 때 천간을 중심으로 해석할 건가 지지를 중심으로 해석할 것인가 했을 때 천간이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대부분의 억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분들은 일주에다가 지지의 형충합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전체 사주에서 30%도 안 되는 부분을, 아주 작은 부분을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주 해석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천간이 중요하냐 지지가 중요하냐 하는, 천간 중심인가 지지 중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